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운동,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고 단상에 올라가서 또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개양이 되고 애국가가 울릴 때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를 통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던 은퇴 체육인에 관련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인데요. 대표 발의를 해주셨죠.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죠? 네, 그 국민 이제 체육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 또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률도 이렇게 발의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낸 발의한 법안은 김병찬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 선수가 지난 6월 26일 날 7시경에 춘천 한 임대 아파트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이 선수가 1990년도에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역도 종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3관왕을 했고 와. 91년도에는 또 같은 대회에서 2관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을 빛낸 선수고 세계적인 선수. 세계적인 선수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치료비가 없어서 생계비가 없어서 이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국가의 선의를 선양하고 네. 또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던 은퇴 선수들이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법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중간에 김병찬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그렇습니다. 불편한 상태가 되었고 96년도에 아, 1996년도에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이 이제 아유, 마비가 됐는데 그랬군요. 네. 어머님이 이제 계속 돌보주셨는데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혼자서 남게 되었고 혼자 남게 됐고 생활고까지.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저 생계비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61만 7천 원이거든요. 근데 네. 이 메달 선수가 받는 연금이 52만 2,500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최저 생계비의 기준이 있어요. 49만 9,288원을 이하가 되면 지급하게 되고 이상이 되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김병찬 선수는 최저 생계비 61만 7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보완해서 그렇게 발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고 김병찬 선수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서 이 법안 명도 김병찬법이라는 네, 또 네, 다른 그렇습니다.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고 김병찬 선수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은퇴 체육인들의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이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실태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난해 이제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이제 직접 이제 전화 인터뷰로 3번 정도 했었는데요. 예. 2,729명한테 이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09명 그러니까 한 37%가 무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20명이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62명이 최저 생계비라고 있죠. 우리 도시근로자. 예, 그것이 예. 261만 2천 원이 이제 최저 생계비인데 네. 이 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612명. 그러니까 35.6%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35.6%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낮은 임금 낮은 임금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운동을 한 20, 3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또 국가에 이런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도 그 이후에 최저 생계비도 못하는 이런 은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들로부터 희망도 가졌었고 그들에게 박수도 보냈고 우리도 그렇죠, 위안도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은퇴 선수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복지의 혜택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고 김병찬 선수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최저 생계비가 그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무언가 때문에 지금 뭐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제로 부분을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요. 김병찬 선수가 이제 매달 때문에 받는 돈이 52만 2,500원입니다.
메달리스트로서 나라에서 주는. 예. 그런데 체제 생계비가 61만 7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그 메달에 대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체제 생계비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다 받았으면 좋았을 예. 텐데. 그러니까 49만 9,288원 밑으로는 네. 생계비를 줄 수가 있는데 그보다 김병찬 선수는 52만 2,500원이니까 네. 2만 5천 원이니까 그 최저치보다 높기 때문에 61만 7천을 못 받은 거죠.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손해를 본 거죠. 불과 한 3만 원 남짓 되는 그렇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예. 본인이 누릴 권리를 못 누렸고 오히려 더 돈을 못 받게 된 그러네요. 거죠. 손해를 본 게 된 거죠. 예. 아, 그러니까 불합리한 법이 된 거죠.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가 고쳐서 네. 이들 나라를 위해 기여한 이분들에게 좀 힘을 주자라는 네, 그렇습니다. 취지로 하셨는데 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네. 최저 생계비가 49만 9,288원인데 이것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겁니다. 아하. 네. 네. 다시 말씀드려서 99만 8,576만 원 이하의 수익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네.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연금을 그냥 지급하자. 네, 이러한 법이 이번 김병찬법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뭐 49만 9,200 이렇게 된 게 좀 숫자가 많아서요. 예. 대략 잡아서 네, 네. 2배라고 하니까 100만 원이 안 100만 원, 된다네요. 그렇죠, 조금 그렇습니다. 안 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예. 메달리스트로서 받는 금액이 이걸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 연금을 주자. 그렇습니다. 뭐 그렇군요. 많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국가 재원도 그렇게 많이 부담이 가는 건 아닙니다. 하긴요. 메달리스트라는 건 굉장히 그 귀한 존재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렇군요. 오로지 네. 이제 그 10년, 20년간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바쳐서 네. 사실은 이제 국가를 이제 이렇게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국가에서 보호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의원님께서 2,729명 중에 한 1,000여 명은 1900 무직이고 예. 일하는 나머지 중에서도 예, 한 30몇 예. 퍼센트는 네. 최저 35.6%. 생계비가 안 되고 예. 이거 자체도 사실 4인 놀라운 기준인데요. 예. 4명이서 216만 2천 원 정도 갖고 산다는 게 쉽진 않죠. 그런데 그런 분이 예. 그 중에서도 네. 그런 분이 612명이에요. 정말 많이들 힘드시군요. 그 대부분 한 네. 70% 이상이 굉장히 어렵게 네네.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 김병찬 선수의 경우를 보면은 메달을 따서 나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0.2% 안에 들어가는 귀한 그렇습니다. 존재였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결국 발목을 잡혀서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없었고 예. 생활고의 약값 이거 다 안 되니까 본인은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이게 맞이하고. 지금 현역 선수들이나 은퇴 선수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네. 결국 남의 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나도 10년간 20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물론 이제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만 네네. 그러나 여기에는 국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선양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운동 선수들은 또 나름대로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간에는 은퇴하시더라도 뭐 여러 가지 운동 시설에서 선생님 지도자 역할을 하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좀 예. 괴리가 있었네요. 일부입니다. 네. 네네.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네네.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럴 것이라 봅니다. 아마 네. 2012년도 8월 달에 문대석 의원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이제 법안을 내셨고 이해리사 의원도 같은 해 11월 30일 날 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것이 이제 빨리 좀 통과가 돼야지 아마 이 체육인들에게 은퇴 선수들에게 보다 복지에 대한 이런 안전한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 입법과 함께 대한 역도연맹 있죠? 네네. 예, 여기서도 청원서를 낸 바가 있다고 네네. 들었는데요. 네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사실 교육문화체육위원인데요. 저희들 위원회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런 소통이 좀 부족해서 정상적인 우리 그 교문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네. 반성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법까지도 희생이 돼서 사실은 2, 3년째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좀 불행한 일이고요. 속히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런 법들이 통과가 돼서 사각에 있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동선수들에게 네. 보다 좋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반대하실 아직까지 뭐 상황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하시는 분 없는데 이 네네. 자체가 이제 토론하거나 예. 심의하는 그런 기회까지 가지 않아서 네.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 저희 입법데이트에 출연하셨을 네네. 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해주셨었지요. 네네. 현재 그 올림픽 준비는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네, 그동안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 여러 이제 말씀도 많았는데요. 네. 평창 올림픽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논리도 만들어서 얘기를 했고 또 설득도 해서 평창 올림픽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잡힌 것 같고요. 네. 또 과잉 투자다 분산 개최라는 부분도 충분한 이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상 경기장은 이제 이런 평창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고 빙상 경기장은 강릉에서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양쪽 다 정상적으로 지금 경기장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런 그 이벤트 이런 대회까지는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실 뭐 북한과 요즘 저희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네네. 뭐 동계올림픽 때 약간의 뭐 분산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 섞인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이제 아마 이제 남북이 합의를 하고 네. IOC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선수들이 이제 답사도 하고 충분한 코스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임박해서 할 경우는 어렵고요. 그렇군요. 지금서부터 한번 논의가 돼서 일부 경기는 우리 마실력 스키장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이것을 인증하는 인증 절차 그렇군요. 또 합의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북의 화해 또 네. 평화에 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분산 개최는 저희들이 적극 장려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이 문화 관광 올림픽을 꾸준히 주장해 네네. 오셨고 노력을 하셨죠. 문화 관광 올림픽이란 어떤 올림픽을 말하는 것인지요? 대부분 이제 올림픽을 동계올림픽을 한 나라가 네. 사실은 좀 성공하지 못하고 많이 실패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유럽에서 대부분 했고 또 유럽에서 한 것이 상권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 인근 지역에 2시간 반 정도에 오는 인구들이 100만에서 많으면 300만 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평창올림픽은 2,500만의 수도권이 있고 또 2시간 안에 아시아 인구가 20억 명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산골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런 인근 지역에서 네. 적어도 한 20억 명 정도가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회 경기는 17일간 벌어지는데 네. 이후에 올림픽 유산이 경제적 가치로 이제 연장이 돼야 되는데 네네. 바로 그러한 것은 문화 관광이 잘 인프라가 구성이 돼서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해내고 네. 또 그런 걸 통해서 이 올림픽 레거시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네. 그러한 것이 바로 문화관광 올림픽이다. 그래야만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고 또 후손들에게 좋은 경제적 가치를 물려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문화관광 올림픽을 주장하고 있고 또 많이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구경 갔더니 한류 스타들도 원 없이 보더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까지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올림픽이 단순한 경기뿐만 아니라 네. 그런 한류 네. 그리고 우리가 산업,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우러져서 한국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이제 창출해내는 네.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또 2018 평창 이 동계올림픽 이후에 그 또 관심을 많이 쏟으시는데 레인보우 시티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네네네. 어떤 내용인지 그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구상, 이제 오랫동안 예. 구상한 것인데요. 네네. 올림픽 개최지하고 네. 인근의 지역을 공동으로 관광 마케팅 하자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낱개 이렇게 과자를 파는 것보다는 네. 그것을 종합 선물 세트에서 팔듯이 네. 훨씬 더 마케팅 면에 이를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조그만 구멍 가게보다는 저 슈퍼마켓처럼 수리하고 보완해서 체인화시키자. 그래서 그 올림픽 주변 도시에 있는 문화관광 상품을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 종합 관광 선물로 만든 이름이 네. 올림픽 레인보우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네. 올림픽 레인보우 시티에는 7가지의 테마가 있고 우리 지역의 많은 관광, 체험, 음식, 축제 이것들이 전부 다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선택에 의해서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인근 지역이라면 주로 어디까지를 이제 말씀하시나요? 정선과 강릉, 평창이 이제 강릉도. 개체 지역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태백과 이제 영월이 그 인근 지역인데 예. 굉장히 동강이 수려하고 그렇죠. 산도 수려하고 예, 또 예. 바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 올림픽 레인보우 시티가 만약 히트를 한번 치면 네.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네. 아주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겁니다. 관광 상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상만 해봐도 좀 즐겁습니다. 네네. 네. 이제 거의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 혹은 또 새로운 입법 계획이 혹시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우선은 이제 폐광지가 이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석탄법 개정법이라고 해서 냈습니다만 이것도 국가의 석탄 정책이 이제 감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경제적 자립도시를 만드는데 새로운 법안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올림픽 지역에는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을 합니다만 특히 환경올림픽이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네. 그 에너지를 통해서 올림픽 전체 경기를 진행하고 시설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법안을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올림픽 준비 때문에도 굉장히 뭐 하실 일이 많은데 또 지역 현안까지 또 입법 활동까지 아울러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